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가 진단해 드릴 분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반리튬 네, 매수가 비중 23,000원에 예. 10%요. 23,000원에 10% 있으시고요. 네, 예, 10% 넘는 손실이신데 오늘 손실폭 좀 줄이셨어요. 네, 예, 4% 올랐습니다. 24,000원에 마감됐죠. 네. 예, 어반리튬 갖고 계시면서 어떤 점이 고민되셨어요? 이게, 다시 재매수해도 되겠나, 어쩌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비중 더 늘리시려고요. 네네. 예, 어반리튬 이제 바닥을 확인했는지 그렇다면 비중을 더 늘려서 일명 물타기 전략이라고 하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재매수 하신다는 내용에 예전에 한번 매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 물타기 하신다는 내용이세요? 지금 다시 재매수해서 단가를 줄일까 생각해서요. 추가 매수에서 물타기 이쪽을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첫 진입이 지금 23,000원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 23,000원에 어떤 그 기술적인 타점을 잡으셨는지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어반리튬이라고 하면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광물 쪽이나 소재 쪽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2차전지 업체들이 보게 되면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쓰기보다는 이 수산화 리튬을 직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거든요. 그 하이니켈. 이쪽으로 보게 되면 수산화 리튬이 거의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에 대한 그 중요도 이런 부분은 알겠고 필요성도 알겠는데 과연 그만큼 매출 추이나 실적이 단기간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만큼 주가가 좋으냐 여기를 좀 귀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2차전지 소재 부분에 관해서 과열이 있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들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60일선에서 이제 반등 정도, 눌림목 리바운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랬고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런데 과연 이게 추세의 바로 변환점이냐,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과열이 완벽하게 희석이 됐느냐, 또는 공매도 비중이 정말로 쇼커버링을 들고 있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어반리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양극재 소재 파트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이제 조단이고 수주 잔고도 높은 수준인데요. 그 어반리튬 같은 종목은 300억도 채 매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조금 우려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직 성장주라고 편입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매출액이 250억, 2019년에 240억이었는데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에 179억, 작년에 207억. 올해도 제가 봤을 때 매출액의 획기적인 뭐 매출액 성장, 퀀텀 점프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거는 2028년 이후 내지는 또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2030년에나 가능할 거라는 평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모멘텀 구간에 어떤 수산화 리튬의 모멘텀을 보고 접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이 어반리튬이라든지 또 사명도 변경한다고 하는데 곧 이런 리튬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재평가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대가는 혹독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전에 메타버스나 이런 섹터들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5G나.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좀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손실을 좀 보지 않고 탈출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 추가하는 것도 별로 의미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단지 좀 보유를 했을 때 그 반등의 폭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좀 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폭은 22,6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2차전지 내일까지도 조금 더 시장의 지수가 좀 뒷받침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 비중 추가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다. 분명히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더 주가에 대한
과열 내지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도드라지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경기 침체 국면인데 주가들이 할인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2차전지 안에서도 장비 종목들은 오늘 보고서도 나왔고 IBK에서 상당히 할인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를 매집해 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눌림목 공략을 해서 이 종목이 과열이고 손절가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접근폭은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좀 유동성이 풍부할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그 저점 만약에 갱신이 되게 되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18,4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목표가 리바운드는 조금 밑에 22,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전략 잘 챙기시고요. 대응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표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약간 아래에 나왔습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리튬 관련주 어반 리튬인데요. 상호를 리튬4어스로 변경한다는 결정 나왔습니다. 과열의 대가가 혹독할 수도 있다는 점 경고를 하고 있고요. 성장주 할인 구간 매집은 괜찮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반 리튬에 대해서는 22,500원 선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4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청자분 스카이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JLK 7,940원에 40% 비중입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JLK 오늘장에 24% 넘게 급등하면서 7,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분 손실 거의 다 줄이셔서 이제 매수가 부근이신데요. JLK 전략 세워주시죠, 전문가님. 오늘 뭐 원격으로 좀 바람을 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기업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AI 쪽에서 아무래도 뇌 쪽에 어떤 AI의 지식을 좀 보조받는 이런 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내용은 그런 것 같고 오늘 그 모멘텀을 좀 받은 것은 시장 일수프로의 원격 의료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조금 뭐 이렇게 논의가 좀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도 이제 법안이 없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원격 의료 시장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과의 니즈, 뭐 고객이라고 좀 지칭하면 그럴 것 같고 환자의 어떤 니즈, 그 다음에 어떤 의사들의 기득권 이 부분이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도 있고 가벼운 그냥 감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원격 의료를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서 약도 좀 처방받고 이런 니즈 또 의사들은 그 환자들을 많은 진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좀 시달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약사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될 것 같아요. 제도권의 법안 정비만 좀 되면. 그런데 이 JRK 같은 종목은 보시게 되면 글쎄요, 그 너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실적이 이 정도면 좀 참담한 것 같고요. 그 매출액이 30억인데 영업이익이 86억 적자면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적자를 찍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부분에 관해서도 후한 점수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재무가 좀 건전성이 뛰어나냐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지금 보유하셨어요. 시청자님 보니까 1년 넘었고 이렇게 시장에서 다시 일회성 테마가 될지 연소성 테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오늘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만 주인데 그 유동수익수 보게 되면 1100만 주거든요. 지금 11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 150만 주로 25% 갔다. 저 같았으면 오늘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과감하게요. 더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격 의료 쪽에 들어가 보면 제가 금방 수주잔고를 열어보려다가 못 열어봤는데 수주잔고 아마 기재 안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도 아니고 제조업은 수주잔고를 보면서 나만의 위로를 좀 찾아서 버틸 수 있는데 이 종목이 3,1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천운이 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바로 시가에 주가 더 뜰 거 볼 것도 없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라는 회사입니다.
의료 AI 기업이고요. 또 특히 뇌졸중 관련해서 전 주기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요. 적자 기업이고 사실 매출 규모도 너무나 작네요. 40억 원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240억 원대 종목 JLK라는 이 종목 오늘 급등을 했는데 원격 의료시장 확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연속 적자 기업인 만큼 오늘 급등과 내일 추가적인 상승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매도 결정 잘 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삼성중공업은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예, 5,200원에요. 40%요. 네, 40% 비중 5,2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익 구간이신데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소폭 올랐지만 5,5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뭐 계속 적자나다가 뭐 원래부터 조선주가 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 전번에 그 6,800원, 5,800원대 갔었는데 저 매도 타임을 좀 놓쳤어요, 몇 번요. 네. 네. 예, 흑자 전환 바라보시고 한 네. 10% 정도 수익 나셨을 때 매도 기회는 일단 좀 놓쳤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아니요, 5,800원대 저는 장기 투자 좀 하려고요. 5,800원대 갔어도 그때 좀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 찬스를 좀 놓쳤어요. 네. 예. 매도를 하실 생각이셨던 건 아니신 건가요? 그때는 좀 팔 적이 좀 있었어요. 계속 고래 갔다 또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래 몇 번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마음이 약간 바뀌셨네요. 장기 투자 쪽으로 좀 생각해 볼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장기로 가려고요. 네.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선주 장기 투자 뭐 내년까지는 분명히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선대님. 저는 내년까지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시선님. 내년까지 들고 와서 뭐 수익만 난다면 내후년까지도 뭐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잘 사셨고요. 제가 봤을 땐 높은 가격 아니십니다. 단지 뭐 요즘에 그 조선이 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뭐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옵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죠.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자금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거 자동차 2차전지 뭐 또 반도체 신재생 제약바 이런 데만 좀 가는 것 같고 하는데 일단 삼성중공업은 우리 시청자님 아시다시피 실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된다고 하는데 1분기 실적 나왔죠. 지금 190억 지배주 순이익이 보니까 120억 조금 안 되는 것 같던데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재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선박은 조선 3사는 이렇게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주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 네,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LNG 선에 관한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친환경하고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서 LNG 선박을 건조 경험이 있는 곳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데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뭐 역시나 카타르죠. 그다음에 그리스 쪽에서도 발주가 좀 이어지는 측면. 실적도 흑자로. 저는 1분기 솔직히 흑자가 턴어라운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한 3분기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뭐 지금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한국조선해양 뭐 이렇게 좀 순위가 내려가고 뭐 삼성중공업은 좀 재무가 좋지 않다 뭐 등등 감자도 좀 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삼성중공업의 재무에 대한 노이즈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노이즈는 다 희석됐다고 이제 보여지는 쪽이고요. 가져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뭐 아까 그 들어보니까 뭐 5,800원에서 조금 뭐 자금이 그때 좀 필요하셨는지 매도 타임을 놓치셨다는데 일단 그 장기 투자를 조금 선택하신 만큼 그 자금의 사용 용초가 정해져 있는 비중은 축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나머지 그 유지할 수 있는 비중만 가지고 가실 때 흐름이 빠르진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잘 나왔다고 한들 이 조선주로 수급과 매개가 막 쏠려서 들썩들썩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말 정도 돼야 됩니다. 단지 주가는 하방 경직성은 다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말씀드려서 저점 이탈하고 막 흘러내리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되 중장기 이제 투자하시니까 목표 주가를 저는 조금 더 높게 잡고 싶거든요.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목표 주가 평균치가 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상승폭이 훨씬 많이 남아있죠. 상승폭이 뭐 40%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도 좀 많으시긴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목표가 조금 더 한 단계 좀 양보해서 6,6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좀 절반 1, 2차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차트에 줄을 걸었는데 1차 고점은 5,800원이 맞으세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뭐 전략적으로 뭐 1, 20%좀 줄이고 나머지 것만 한 6,600원까지 도전해 보겠다 이러시면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 2차 목표가를 다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전혀 없다. 앞으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라고 할수록 더 묻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더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아주 뭐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가격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를 결심하신 우리 시청자분 만나봤는데요. 1분기 실적 5년 만에 분기 흑자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수주 목표 올해 충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속도는 좀 늦더라도 그래도 장점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장기 목표가 6,600원, 1차적으로는 5,8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졸파구 TV님, 안녕하세요. 비츠로테크 9,100원에 8%를 매수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단기로 나오려고 들어갔는데요. 약 손실 중입니다. 전략 세워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2.41%가 하락한 8,5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 5% 내외의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비츠로테크 전략 세워볼까요? 이분 조금 낯이 익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좀 특화가 돼 있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 뭐 TV 시청자분들은 제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몇 분은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성공투자라든지 뭐 북극곰, 마그마 뭐 이런 쪽들 가을 뭐 등등 이렇게 이분도 제가 좀 낯이 익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분의 어떤 투심이나 멘탈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츠로테크의 기업 내용보다도 저는 뭐 원전을 보고 사셨는지 아니면 진공기 압축기 쪽 원래 사업을 하는 쪽을 보고 샀는지 아니면 종속회사 비츠로셀을 보고 샀는지 아니면 우주항공 모멘텀을 보고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의 진입 타점을 좀 보게 되면 요새 매매가 잘 안 되시나요? 좀 급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문가가 이제 상담이 채팅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전혀 도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기술적인 진입의 사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시황적으로 좀 돌아가서 이분이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실적들을 좀 참고를 하셨나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면 영업이익은 10% 정도거든요. 재무 건전성도 있고 그러면 뭐가 전력기기 사업인가 아니면 리튬 1차 전지 쪽인가 그게 신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사업의 다양성이 좀 있는 반면에 딱 하나로 기결되는 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한 5 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보니까 1,400만 주 정도 9,500원까지 갔고 매물대가 9,000원대 좀 쌓여 있으면서 9,100원에 5일선에서 과감하게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월봉 돌파 시점이라든지 주봉 이런 걸 좀 참고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업 내용이나 실적 이런 부분을 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눌림목에서 조금 공략을 하실 거면 조금 더 급했던 것 같고 버릴 줄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버릴 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원전 테마 여기 핵융합 쪽도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쪽도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진공기 압축기 쪽으로 가신 것 같지는 않고 뭐 종속회사 1차 전지 쪽을 보고 가신 것 같지는 또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좀 나와 줄까 여기는 조금 의구심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비추로테크에 관한 뉴스를 제가 간단하게 좀 찾아봐도요. 그 별게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수급 상황을 뭐 여기 열어보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님의 고뇌가 좀 묻어난 것 같아요. 내가 좀 빠져나올까 이런 부분을 고뇌했다는 것 자체가 나만의 노하우, 분명히 그 절파고 TV님 이분만의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로 봐서도 주가가 좀 흘러내릴 것 같다는 이런 지금 뉘앙스를 좀 풍기시거든요. 그러면 투자도 아니고 매집도 아니고 매매하는데 이미 심리도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심리도를 할 텐데 이미 내가 밀리고 있으면 손이 먼저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기업의 모멘텀 내용과 이걸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지는 뭐 다양성이 있는 사업재료를 모두 다 참고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대응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 8,3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이제 1,400만 주인데요. 뭐 유동수익수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그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이 9,000원대 그 심각하게 많이 그 매물대가 좀 형성되는데 여기 쉽사리 뚫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치는 제가 봤을 때 반등 목표가 정해봤자 한 9,700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8,300원, 목표 주가 9,7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졸파고 TV님께서 아까 글로 요즘 매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도 요즘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심리를 딱 읽어주셨네요. 매수가를 보고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비츠로테크, 원전, 리튬 1차전지, 핵융합뿐만 아니라 방사광 가속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 특별한 큰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대응만 필요하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8,300원 손절가, 목표가는 9,700원 제시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진단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와주셔서 혹은 전화 주셔서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 진단해드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단 의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코리아 서키트고요. 네. 13,350원에 5%요. 네, 13,350원에 5%요? 네. 네. 어제 2% 정도 사고요. 네. 네, 오늘 이제 13,200원 좀 아래로 잠깐 내려갔을 때 또 3% 사서 맞춘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예전 김민준 전문가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나 반도체 종목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네. 네. 그걸 실천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랑 TSE랑 어제 샀는데 네. 얘가 조금 더 물려서 좀 더 내려가길래 오늘 조금 더 샀어요. 그래서 5%된 거예요. 네. 자, 어제 오늘 분할 매수를 해주셔서 5%까지 비중을 늘리신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주가는 4거래일 연속에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13,280원 마감됐고요.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약간 아래 선인데요. 단기적인 전략이실까요? 아니면 시간 투자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3에서 4분기까지는 두고 가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략으로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팬인지 모르겠지만 구력 좀 되신 것 같고요. 실력 괜찮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시청자님의 상담을 받았으면 저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청자가 어떠한 심리 상태인가 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안정성을 먼저 좀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그러셨어요. 원래 우리 시청자님 기준치로 봤을 땐 오늘 TSE 반등 나왔거든요. 그 진입 타점이 괜찮아요. 코리아 서킷도 오늘 시청자님 기준에 따르면 오늘 반등 나왔어야 돼요. 아마 그러셨죠, 시청자님? 네. 오늘도 코리아 서킷도 양봉이 좀 떠야 되는데 안 떴어.
그래서 오늘 3%를 매수했는데 괜찮고요. 진입 타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런 그 위치적으로 이렇게 좀 덮여 있는데 그 파동 모양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TSE도 그런 것 같고 쉽지 않습니다. 그 하는 거. 그 잘하셨고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일단 뭐 DDR5 교체 수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요가 감소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지금 5월인데 뭐 지금 인텔 쪽에서 나오는 사파이어 레즈 이야기가 좀 소리 소문 없거든요. 근데 뭐 대다수가 교체 수요는 발생이 된다. 좀 더뎌지더라도 근데 이제 수요의 감소폭은 인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인정합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던데 그 이제 뭐 18,000원 냈거든요. 하반기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1분기 코리아 서킷 실적은 참담하게 나왔고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영업 손실이 보니까 184억 정도? 가이던스보다 훨씬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컸거든요. 뭐 비슷할 거예요. 다른 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투심의 향배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반도체는 밸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뭐 10배짜리 밑에가 워낙 많은 쪽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이제 시청자님 기술적인 건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비중을 어떻게 좀 늘려가고 투자 기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반기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들이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주가가 6개월 선반영이니까 이 부분들이 개선폭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TSE도 퓨로브 카드를 하신 것 같고 코리아 서킷도 PCB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파동 모양을 제가 보니까 그 저점이 형성되는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포트 편제를 좀 하시고요. 뭐 전공정, 뭐 후공정 패키징, 뭐 PCB 이렇게 조금 더 나눠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지금은 나무랄 데 없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그 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이 좀 밀려서 뭐 6월 1일까지 정말 타결이 안 돼가지고 디폴트로 간다.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79번째 부채 한도 협상이 부결됐었거든요. 근데 79번 다 타결됐어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됐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약간 과대 낙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라인이 11,500원이겠죠. 과감하게 추가 매수 5% 정도 더 하셔가지고 단가 끌고 가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18,000원, 2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기대 수익률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50%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장기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내년 초 저는 24,000원도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완전 반도체 시즌이라고 좀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올해 장비 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낙폭 과대 나왔을 때 추가 매수 5% 의견 더 드리고 단기 목표가 2만 원, 중기 목표가 24,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섹터들 가운데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도 잘 가는 건 잘 가는지만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다림의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코리아 서키트 내년까지 했을 때는 목표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아니, 뭐, 과대 낙폭일 때 한번 5%더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화이팅 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을 이겨낸 매수를 칭찬해 주셨어요.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 13,000원대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PCB주 보유 의견이고요. 11,500원의 5% 추가 매수, 목표가 하반기 18,000원 선, 내년 24,500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블레스님이신데요. 팜스코를 6,7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5% 비중 있으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3,7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이쿠, 이분 어떡하시죠? 50% 가까운 손실이시잖아요. 6,700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한참 되신 것 같거든요. 그 작년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한 3, 4월 정도 9,000원 갔을 때 9,900원 이때 눌림목 정도에 사시지 않았나 뒤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나긴 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LG에너솔루션, 뭐 블랙홀 같은 그 상장 IPO, 그 다음에 지정학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도 못한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 내용은 그 팜스코에 대한 기업 내용보다는 어차피 지금 비료 사료를 사셨거든요. 할인그룹에. 근데 이쪽보다는 그 좀 더 거시적인 관점, 그 지정학적 요소 플러스 정치적 요소를 좀 가미시켜서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제가 계속 한 이틀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종합평가 점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기 계시는 우리 또 고민하는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모멘텀 많이 보시는 분, 밸류 좀 많이 보시는 분, 수급 많이 보시는 분. 어떤 분이세요, 전문가님은? 저는 확실한 건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5점입니다. 10% 미만이에요. 무조건. 저는 아무 필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게 시황 바꾸는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시황적 요소가 기술적인 걸 다 깨부시죠. 지지선, 저항선. 단지 이동평균선 그냥 좀 심리도를 파악하는 요소.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좀 형성되고 어느 정도의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등등의 그 좀 부산물인 것 같고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일단락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조금 종전보다는 확전 쪽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물러날 기세 없어 보이고 러시아도 물러날 기세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그 미국이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부터 좀 경제 역사까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우리 시장님 지금 6,700원에 이제 비중이 5%시거든요. 추가매수 권역이 맞죠. 지금 추가매수 권역이 맞고 뭐 한일사료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잘 갔거든요. 조금씩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는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료주 안에서도 좀 소외됐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국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본전 탈출이나 기대 수익률은 어렵다고 지금 딱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했을 때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 5% 하시면 이제 단가 5,000원까지 내려오거든요. 자, 시간 투자를 먼저 했어요. 5,000원까지. 근데 종전이냐 확전이냐 저희가 에너지 쏟는다고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다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인력으로 전혀 안 되는 부분. 돌아가서 밸류 실적으로 이제 조금 실적이 잘 나오는 개선폭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는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전혀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4천억대예요. 지금 그냥. 올해도 제가 봤을 땐 4천억대인 것 같습니다. 뭐 뒤에 할인 그룹이 받치고 있으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재무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팜스코어가 340%면 좋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단지 뒤에 할인이 있는 것뿐이고. 그러면 시간 투자했을 때도 별로 효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5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나 거래량을 측정해 보면 제일 많았던 게 500만 주거든요. 그러면 2 이상 거래량이 좀 기술적으로 터져줘야지만 주가도 더 갈 수 있다는 결론에 좀 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손실을 줄이는 데 포커싱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면 더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 권역은 추가 매수가 맞지만 전혀 그 시황적 요소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종전이 돼버렸어요. 내일 갑자기. 그러면 건설기계 쪽에 급등하겠죠. 재건 기대감주로. 그래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뭐 주가가 하방 경직성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고요. 이제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반등 목표가 4,300원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 시황 등등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판단, 사료주 내에서 소외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 손절가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보유 의견의 바닥은 나온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4,300원의 가격 제시해드리니까요. 이 선에서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50%입니다.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12만 8천 원이에요. 네, 12만 8천 원 매수하셔서 비중도 좀 크게 가져가시는데 고민 있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힘들어요. 네네, 오늘 종가가 7만 8,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죠. 네. 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요. 예. 아유,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저는 손질을 해서 그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네.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지 제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시고요. 네, 조금은 네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답답하시죠,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그 고민이 왜 있으신지 알 것 같고요. 그 고민이 있으신 내용은 비중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10%였다. 답답함이 상대적으로 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이거 물타기 하셨죠? 했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솔직하게 진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손실폭을 줄여서 다른 데로 조금 이전시켜서 뭐 좀 손실 난 걸 만회해 보는 전략 반대입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요. 네. 그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CMO, CDMO 사업을 하는 건 알 것 같고 예전에 그 노바백스 생각이 좀 나네요. 근데 지금 뭐 회사 자체가 뭐 망하거나 재무가 안 좋구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IPO 상장 이후에 실적도 안 나오고 있고 주가의 모멘텀이 다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소형주나 중형주 쪽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시청자님 사셨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추측을 해보건데 저희 시청자님은 아마 20만 원대부터 사오셨던 것 같아요. 좀 늦게 사셨으면 15만 원대. 그래서 이게 물타기를 진행해 오시면서 이제 된 것 같은데 보유를 하시되 일단 다음 달에 뭐 아스크로라든지 하케 모멘텀 바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달라요 기업 내용이. 왜냐면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따로 이미 기업 IPO 상장을 해서 SK바이오팜이 있지 않습니까? 세노바메이트 국내 신약 1호. 그래서 여기는 연구부서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뭐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동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움직이려면 결국은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 여기 이제 수급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2주 그 연기금이나 외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은 좀 만들어졌는데 재미가 너무 없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들 좀 괜찮았었거든요. 뭐 HLB 그룹주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바이오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유황영의 렉나자 같은 것도 보고서가 좀 나왔고.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손절로 대응해버린다. 그러면 다시는 만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고 가시대요. 단계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뭐 좀 기업 리포트라든지 뭐 CMO 사업, 그 다음에 수급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한 2달 좀 들어오는 걸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를 좀 나눠서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 단가가 12만 8천 원이니까요. 저는 대형주인데 9만 원에부터 손실을 줄여도 데미지 있다고 보여줍니다. 1차를 10만 원으로 기준치를 잡고요. 비중을 절반 축소하시고요. 25% 그러면 축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요. 11만 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25% 남은 비중 중에서 15%더 축소하세요. 그래서 10%만 가져가시고 10%는 좀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저는 2024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뭐 굉장히 캐시카우 주식시장에 이런 부분이 좀 된다고 먹거리가 된다고 좀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10% 비중은 15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2022년 7월에 여기 15만 원 찍었는데 좀 덜어내고 손실폭을 이제 좀 줄였으면 나머지는 15만 원까지 가져갔을 때 그 손실폭을 메꾸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속 게임을 봤을 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종이에 적어 놓으셨다가 일단 앵커님이 말씀해 주겠지만 손실 줄이는 전략. 1차 목표가 10만 원, 비중 축소 절반. 2차 목표가 11만 원, 비중 축소 또 15%. 또 줄이시고 10%만 15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중 축소가 되시게 되면 그때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종목으로 한번 회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매매가 좋은 네.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 어떠세요? 감사해요. 네, 또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홀가분해지신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CMO 관련주인데요. 모멘텀 없이 일단 바이오주 내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구간입니다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개선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1차 10만 원에서 절반 비중 축소, 2차로 11만 원에서 절반의 절반을 줄이고요. 나머지 10% 비중을 가지고 15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진단 마무리해보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공략할까요? 뭐 요즘에 심심한 장세죠. 아마 시청자분들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수가 2,400, 2,500대인데 2,300, 2,200대보다 더 재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대낙폭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좀 순환매가 활발히 돈 것 같은데 그 순환매가 지금은 조금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전부 매수세였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이런 걸 좀 본 것 같은데 그 수급의 연속성을 내일 좀 필수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내일도 현물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안에서 소재 파트에서 외국인들 다 차익 실현을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쇼커버링이라든지 그 차익 실현한 어떤 자금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섹터로 좀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들 좀 도드라지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좀 기운이 없으시게 연초에는 2100선 갈 때도 시청자님 눈들이 또 또릿또릿했거든요. 그것도 이겨내시던데 요즘은 2500선인데 다들 힘이 없으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그죠? 시간 투자, 기간 투자 더 한번 길게 확보를 하시고, 이럴 때는 자금의 사용의 용처가 정해진 자금들은 빨리빨리 주는 게 낫습니다. 그걸 정해놓으면 시간이나 기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 투자 한번 다시 점검. 그 다음에 지금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일회성 모멘텀은 있는데 뭐 원격으로 오늘 탁 반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속성으로 계속적으로 모멘텀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 부재성의 등락 과정에 지속되니까 너무 내가 테마를 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좀 매집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더라도 주도주 안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좀 모아갔다. SL 같은 거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랐거든요. 오늘도 치고 올라갔고, 어제 자동차들 떨어졌지만 오늘 반등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되새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 세 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감, 성장성, 할인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TS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할인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취하고 매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도주 안에서는 뭐 올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회성 테마나 연속성 테마가 좀 들어오면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역시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장비입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밖에 없는데 저는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단일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숲을 한번 잘 골라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일시적인 어떤 랠리보다도 내년도에 좀 더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까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메이저 수급 주체가 배터리 소재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동하는 수급을 주목하자라는 전략입니다. 기대감, 성장성, 납폭과대 살아있는 쪽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장 마무리 좀 깔끔하게 되셨나요? 내일도 장 마감하고 나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매물 복귀해보세요. 고맙습니다.